자, 먼저 6회분입니다. 6회분. 자, 1번. 토지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바로 4번. 개별성으로 인해 부의 애복가 발생. 애복가는 부부 연계 중에서 뭐다? 부동성으로 플러스 애복가, 마이너스 애복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2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냐? 첫 번째 점 공지. 공지가 아니고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이거는 휴한지죠. 휴한지. 실휴자. 휴한지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획지는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 등기 등록 단위는 필지죠. 필지. 부필자. 두 군데 틀렸습니다. 총 5군데 중에 2군데 틀렸으니까 바로 3번 답 3개. 3번 표준산업 분류표 공급자 표준산업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에 토지 투자. 자, 부동산 투자. 투자란 것은 수요도 투자고 공급도 투자입니다. 지금 공급 분류표이기 때문에 투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금융업이다. 부동산 공급업이니까 금융업이다 하는 말이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저량 경제변수 모두 몇 개냐? 현재 시점 주택 재고 하나, 1년 동안 임대료 아니고 현재 시점 자산 부채 자본 2개, 근로자 연봉 월급 기간 들어갑니까? 아니고 도시 인구 규모 현재 시점 3개. 3개. 신규 주택 공급량은 신축 공급량, 거래량, 신축 기간 유래입니다. 5번. 부동산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 토지의 용도 다양성으로 인해 우하향하는 공곡선이다. 기본적으로 우상향이죠. 공급법칙이 성립. 우상향 일반 공곡선. 다음 6번. 다음 같은 조건 금이지변에 따를 경우 수요가 증가하면 AB 부동산 모형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수렴이냐, 발산이냐, 순환이냐. 자, A 부동산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0.3이고 수요. 공급은 기울기가 0.7입니다. 자, 이때 계급장 떼고 0.3이라는 것은 왼쪽으로 위로 조금만 올라간 겁니다. 그럼 완만하게 누워있다는 뜻이니까 얘가 탄력적, 그 수렴. 제가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다 이 말은 여우 식별, 여우가 수렴이다 이랬죠. 그 다음 B 부동산. 자, B 부동산은 마이너스 0.5이고 수요가 공급은 0.5이다. 이 계급장 떼면 똑같아요. 기울기가 같으므로 기울는 정도가 같으므로 이는 반복순환. 그래서 1번 답. 자, 7번. A 부동산의 수요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이 0.9, 0.5다. 쭉 가격 탄력성 0.9 쭉 해서 소득 탄력성이 0.5이다. 가격이 2% 상승. 소득이 4% 상승. 그러면 이 분자의 이 집 저 집 분자 얼마냐? 자, 가격이 4% 나누기니까 곱하면 298, 1.8%만큼 수요량이 감소입니다. 가격 상승하면 수요 감소니까.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면 단 정상제다 했으니까 4, 5, 20, 2%만큼 증가하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 시장 전체에서 순 변동량은 제가 1.8% 감소했고 얘가 2% 증가했으니까 0.2%만큼 순 증가. 여기 답이다. 그래서 1번 답. 자, 8번. A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 수요가 10% 증가하고 C 부동산 수요는 5% 감소했습니다. A와 B 관계, A와 C 관계, 친구인지 애인인지 관계를 밝혀라. 자, AB 관계. 자, A의 가격이 상승하면
B. 수요는 증가했다. A 가격이 상승할 때 A를 안 사고 다른 대체 B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A와 B는 대체 관계이고 C는 반대로 보완. 1번 답. 9번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곡선 우측으로 이동 섞인 요인이 아닌 것은 3번은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이 금리가 상승하면 공급이 감소하죠. 좌측. 답이다. 자, 10번 크살러의 중심지 이론에 사용되는 개념에 대한 정의.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니은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도달 범위, 저하 도달 범위,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서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1이 되게 하는 지점이다가 아니고 빵 되게 하는 지점이죠. 내가 중개사, 공주회사 학교에서 공주회사 200세대가 최소 요구치인데 200세대에 내가 입점을 하면 본전이죠, 본전. 그리고 150세대 입점하면 손해고 300세대 입점하면 남고 이렇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제는 이 지하 도달 범위 벗어난 손님은 내 손이 아니다, 빵이다 이래야죠. 그래서 1이다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자, 11번 도시공간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두 군데 틀렸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 12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 차익지대설 옥토, 비옥토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다. 이 지대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니까 불로소득, 경제 잉여죠. 그래서 바깥이 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13번 A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 A도시부터 5km, B도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 인구는 5만. 자, A도시, B도시, 보통 우리 C도시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A도시, B도시로 쇼핑을 얼마 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인데 일반적 문제는 자, A도시 크기가 얼마다? A도시 인구는 5만이죠, 5만. B도시 인구는 10만. 크기는 분자. 그 다음에 거리 제곱은 분모. C에서 A까지 거리는 5km죠. 5km 제곱. C에서 B까지 거리는 10km입니다. 자, 10km 제곱. 그래서 이거 풀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했죠. 자, 5, 25, 25 빼면 얼마입니까? 2천이가. 그 다음, 요거는 10만이니까 10만. 배, 공두개 떼버리면 1000. 2대1이네, 2대1. 그죠? 2대1. 2대1로 쇼핑 갑니다. A에 2배 더 가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3만 명 중에서 얘한테 2만 명, 쟤한테 10,000명. 답이네. 2만, 만. 4번 답. 계산을 풀면 분명한 답이다. 자, 14번. 배부.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에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으로 가는 거 틀렸죠. 그런 순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각 요인이 최소, 집적이익은 최대돼야지. 이기니까 플러스니까 커야 되지. 최소란 말도 틀렸다. 최소라는 것은 수송비, 인건비는 최소가 되고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합니다. 우리 공장 입지 삼각형하고 많이 해봤죠. 15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땡.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 달성됐습니다. 지금 정부도 시장 개입 많이 하고 있죠. 현재도 늘상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질 문제, 양 문제는 기본적으로 100% 도달했다고 해서 멈추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100% 됐더라도 우리가 마찰적 공간, 별장도 필요하고 이사 갈 때 집이 비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마찰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보면 선진국 유형에서는 115% 이렇게 육박해야 그래도 항상 주택 문제가 양과 질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자, 16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하면 아무런 효과 없다 이래야지. 수요 공급에서 월세가 30만 원인데 40만 원 이상 임대 사지 마라. 우리는 그보다 낮은 30만 원 하고 있거든. 아무런 소용없다. 이렇게 되죠. 틀렸습니다. 자, 17번. 마샬의 준지대. 틀린 것은 자, 5번 틀렸습니다. 자, 준지대는 저 했죠. 건물은 준, 사람, 토지는 영구히 가는 부부 연계, 자연의 선물, 토지. 사람이 만든 건축물에 대한 보호이다. 5번에 준지대는 이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 요소 건물에 대한 기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 성격을 가진다. 영구는 땅이지 땅. 토지가 영원이지. 이건 유한 내인근수가 있습니다. 건물. 틀렸다. 우리나라의 정부 부동산 시장의 개입수단 모두 몇 개냐? 직접 개입수단. 첫 번째 공공 하나, 그 다음에 토지 수용 2개, 공용 개발 3개, 공공이 임대 4개입니다. 4개. 나머지는 간접이네, 그죠? 세금, 금융, 보안, 간접 개입 방식이다. 자, 19번.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외부효과. 5번이 틀렸습니다.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효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의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은 좌측이 아니고 우측으로 이동한다. 당연히 공원이 생기면 집 사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죠. 그 다음에 M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2번 MBB 본드에 별표를 했죠. 본드. 자, 투자자는 최초 주택지상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투자자가 갖는 게 아니고 이건 발행기관이 한국주택금융사가 갖는 거죠. 자, 한국주택금융사가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풀 2억씩 대출한 걸 천채를 받으면 2천억 모기지 풀 적합화. 이걸 근거로 모기지 풀을 빼거든 담보 잡고 본드를 발행했습니다. 1,500억. 여기 2천억이고 여기 1,500억. 담보가 초과 담보가 있어야 하니까. 이게 모기지는 아직도 1번, 2번을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사. 우리 한국 같으면 발행기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야죠. 투자가 갖는다. X. 자, 21번.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유순 쎄쎄. 다음 몇 번? 가유순 쎄쎄. 이렇게 나오니까 기쁘죠?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옵니다. 자, 20번.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5번. 수익성 지수법은 화폐 시장가치 이자 할인하지 않는 방법이다 하면 틀리고 할인하는 방법이다. 이자 고려하는 방법이다.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23번. 다음 같은 현금 흐름에 투자한 A 순현가 얼마냐? 내부 수익률이 얼마냐? 할인율은 연 20%다. 할인율이 요거 수익률이죠. 요거 수익률. 요거 수익률이 20%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바로 직관적으로 보고 바로바로 떠오르면 좋은데, 자, 내가 5천만 원 지금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6천만 원 되면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5천만 원 투자가 1년 후에 6천만 원 되면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1 더하기 몇 프로 하면 1년 후에 6천만 원 된다? 5천만 원 투자해서 1년 후에 6천만 원 된다면 20% 아닙니까? 1.2 해야 6천만 원 되죠? 20%. 그리고 이거 빨리 구하면 20%가 되면 곱하기를 반대로 던지면 나누기로 했죠. 이렇게 나눠버리면 5천만, 할인하면 현재 가치가 5천만 원 아닙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5천만 원, 현금 유출 현재 가치가 5천만 원, 빼기 하면 빵이라. 순현가가 0이 되고, NPV가 0이 되고, 내부 수익률도 20%다 이 말이지.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20%고, 요거 수익률 할인율도 20% 아닙니까? 같으면 바로 투자 손익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죠. 순현가가 0.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 감이 빨리 바로 오셔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알겠지? 조금 해봐야 됩니다. 자, 24번. 성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번이 옳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이건 제가 누수히 T 얘기하듯이 T로 그대로 풀어야 되는데, 자, 3천만 원이 순영업 소득이고 3억 투자해서 3천만 원 수익률이 10%입니다.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만약에 부채 서비스액이 1,200만 원이라면 빼고 나면 1,800만 원이 세후, 요거는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1억 투자해가지고 세후 수익률이 1,800입니다. 2억이 1,200 되면 몇 프로예요? 4%입니까? 6%지, 6%. 그 6%는 저당상수야, 알고 보면. 여기다가 6%, 부채금액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상수 나온다. 우리 셋째 아들, 투자론 공부할 때 이렇게 한 적이 많은데, 이거는 엄마고 아버지고 가운데 셋째 아들. 이거 전체 흐름 알면 빠른 속도로 확인하면 되는데, 자, 1번. 총소득 성수는 총투자액을 세후 오른쪽 돈이 올 수가 없죠. 가유순 세세니까 무조건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은 이거 참 세전이다. 세금 아직 안 냈으니까 세전 요거 맞죠? 세전 성수는 이거 뒤집으면 되지. 1억 나누기 1,800. 그래서 지분투자액 나누기 세전 현금 흐름이다. 2번이 맞고,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순소득 성수는 이거 뒤집으면 되지. 3억 나누기 3천 10이다. 이렇게 되는데 지분이 났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세후 성수는 총투자가 틀렸죠. 지분 나누기 1,800 세전이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후 지분 투자 수익률 ROE는 순영업 소득을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가 아니고, 지분 투자액은 앞서 말했듯이 이자 비용 1,000만 원 뺐다면 3,000 벌어가지고 이자 비용 1,000 빼고 나면 2,000. 요게 자기 자본 투자 수익률, 지분 수익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 T 속에 원래 다 있는 거다. 자, 25번. 다음과 같은 조건 부동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라. 단 A 50%, B 부동산 포트폴리오 투자했습니다. 반반 나왔죠, 반반 포트폴리오 나왔습니다. 앞에 40%, 60% 이렇게 나오면 앞에다가 바로 점만 찍고 바로 곱하면 됩니다. 0.4, 0.6이기 때문에 점만 찍고 바로 곱해보면 돼요. 자, A 부동산 기대 수익률은 바로 그냥 20%니까 2, 4, 8 하면 얼마 이게? 8%입니까?
그 다음에 60% 곱하기 70% 하면 얼마예요? 6, 7이 42, 42%죠? 합치면 A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50% 이래 돼요. 50%. 그냥 옆으로 바로바로 곱해가지고 뒤에 풀으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B 부동산도 마찬가지. 자, B 부동산도 10%이니까 곱하기 4 곱하기 10% 하면 4%지 4%. 그 다음에 30%니까 30%. 36, 18, 18%지. 그래서 22%. 자, A 50%, B 22%. 반반이니까, 반반이지, 반반. 반반이니까 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72%에 나누기 2 하면 되죠. 반 딱 쪼개보면 됩니다. 그러면 36%입니다.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것이 원래 하나, 둘, 셋입니다만은 가능한 빨리 접근하시면 돼. 이 퍼센트 할 때는 그대로 곱하지 마세요. 그대로 곱하면 나누기 100에도 결과 숫자는 같지만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고 그냥 점만 찍어서 하면 돼. 원래 계산기 뚫을 때도 0.4가 그냥 0.4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다 해도 계산은 똑같이 됩니다. 4번 답이다. 자, 26번.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 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도 매년 거의 한 문제 나오다시피 하죠. 위탁관리 리츠는 본점 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 고용하나 상관을 둘 수 없다. 이래 되는데 있다 틀렸습니다. 위탁. 우리 자기관리 리츠는 금방 것처럼 있어야 되지만 실체 회사니까 위탁이라든지 구조적 리츠 같은 경우는 명목상 회사니까 없어야 됩니다. 자, 27번.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매년 3천만 원씩 불입, 정기적금 가입했습니다. 이 적금 이자율 10%, 연 10%일 때 미래 가치는 얼마냐? 자, 현금 흐름만 알면 됩니다. 현재 시점, 1년 후 시점, 2년 후, 3년 후 시점. 3천만 원, 한 번, 두 번, 세 번, 매년 말. 요 놈의 몽땅 미래 가치가 얼마요? 이렇게 물었지. 그러면 이거 똑같은 돈은 연금이지, 연금. 우리 3년 연금 10%, 이자율 10% 연금 미래계수는 아시는 분은 3.31이요. 이렇게 아는 분 계십니다. 그럼 바로 해보면 이게 993이요. 이렇게 바로, 답이 바로 나버리죠. 혹시 저게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요거는 그때 돈이니까 3천이고 요거는 1.1 곱하면 3,300이죠. 요거는 1.21 곱해가지고 세 개를 합치면 돼. 그럼 결국 9,93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여기다 곱하기 1.21, 요거는 곱하기 1.1, 요거는 1. 맞습니까? 응? 삼성? 아, 그러면 공식하지 말고 공식으로 하면 안 돼요. 공식하면 못 풀어요, 못 풀어. 이자를 씹을 때는 그래 되는 거죠. 공식으로 하시면, 공식은 하나도 기억하지 마시라 했지. 학교론 공식은 그게 공식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수학할 때는 공식을 안 기억해야 되는 게 맞는데, 통계할 때. 학교론 공식은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상 나온 금리 계산 구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원리만 알면 되지. 그 공식 안 기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 풀어요. 전국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고생 하시다니까, 생고생. 아, 여기 모르면, 여기는 곱하기 1.1이고, 요거는 곱하기 1.21이잖아. 이자율 10%일 때. 요거는 곱하기 1이니까, 그때 그 돈이고. 3,000, 3,300, 요거는 3,610 합치면 9,930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정 안 되시면
제가 이랬죠. FC 200V 하는 신형 계산기 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두드려 보면 금방 답이 나버려요. 이거 계산기 가져가도 됩니다. 시험장에. 단 이 계산기는 초기화 시켜야 돼. 초기화. 계산기 안에 메모가 워낙 많이 되니까 공부선 그 많은 숫자 안 기억보면 큰일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다 지우고 초기화면 지우고 안에 프로그램은 PC나 마찬가지니까 안에 금리 10%하고 이거 두드려 보면 이게 답이 바로 나버려요. 이 계산기 자체가. 이런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도 됩니다. 네? 그래도 두드리면 금방 답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또 한 번 더 3,000이다. 그럼 여기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1.1이 아니고 여기다 한 번 더 1.1 곱한 게 되니까 그 숫자를 1.1 곱하기 4번, 요거 3번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3번 하면 돼. 이 계산기는 집어넣으면 여기 기간을 그만큼 4 넣고 이자율을 10% 이런 넣어가 미래가치 4년 후에 미래가치 이꼴 두드리면 바로 답이 나버려. 이 계산기는. 계산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잠깐 계산형 문제 제가 요 기출 문제 끝나고 나서 전체 한번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원 도달 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 유형은 옳은 것은 자, 메자닌은 제가 이태리 건축 용어다 이랬습니다. 메자닌. 1층도 아닌 것이 2층도 아닌 것이 우리나라 같으면 다락방 같은 금융. 1층은 지분 금융, 2층은 부채 금융인데 양다리 걸쳐 있는 것. 이게 우리 시험 나잖아. 이게 해당하는 것이 얘가 신주 이수구 사채 또 전환 사채. 우리 주택금융사 할 때 CMO 이런 거 그렇습니다. 답은 1번. 자, 29번. 재무 별 분석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 원리금 지급 능력이 충분히 아니고 부도 직전이지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줍니다. 자, 순영도 3,000원을 가지고 부채 서비스 원리금 갚을 돈이 3천만 원이 되면 이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지. 빚 갖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능력이 1이 되면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빚 갖고 뭐 쓸 돈 있어야지. 자, 30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옳은 것은 자, A. 방식이란 원리금 상환 부담 초기에 적게 하는 대신 점차 그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최종 점정이죠. 말 잘 쳐가니? 점점 증가한다. 그 다음 B 방식은 원리금 상환을 매기 동일하지만 매기 동일 원리금 균등 아닙니까? 그럼 바로 3번이지 3번. 자, 31번. 다음 업무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 유형은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아, 이거 바로 썼네요. 잘 썼네. 이제 우리 투자에서도 바로 리스크 이렇게 즐겨 쓰시기 바랍니다. 실무상도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 임대차 관리, 건설 사업 관리다. 자, 이거 근데 주위에 지금 전부 다 돈 관리 아닙니까? 돈 관리. 포트폴리오도 위험을 낮게. 투자 리스크 관리, 매매 타이밍,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의사결정 전부 다 도이니까 1번 자산 관리다. 자, 32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유통 경로 전략은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 세분 시장. 자, 세분 시장. 우리 세분시장 4P 중에서 뭐다? 세그멘테이션이죠. 세그멘테이션. 우리 4P 믹서 있죠. 플레이스,
유통, 뭐 프로덕트, 뭐 프라이스, 또 세그먼테이션, 시장 세분화, 세분시장 밑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33번.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체 개발 사업 방식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지주 공동 사업이죠. 지주하고 개발업자하고 이 지주하고 개발업자하고 같이 가자. 리스크를 안분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이 아닌 지주 공동 개발 사업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이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이 해답도 아마 틀렸을 겁니다. 5번이 맞습니다. 5번. 1번이 왜 틀렸냐면 공공개발, 제가 항상 머리, 가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머리는 효율성, 가슴은 형평성. 자, 우리 부동산은 제1섹터 토지가 공공재 요소가 강합니까? 사적재 요소가 강합니까? 공공재 요소가 강화되어 있죠. 그래서 제1섹터 넘버 1 공적 주체, 이게 1섹터입니다. 1섹터. 그 다음에 제2섹터가 바로 사적 주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공공개발 제2섹터다 이 말도 벌써 틀렸고 민간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 부분을 담당하는 상호 보안관계 개발, 이거는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제3섹터 이게 사적, 공적, 민간 합동 부동산 개발 제3섹터. 요거 우리가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머리, 가슴, 제3섹터 능률성 이런 소리 전에 우리 해왔죠. 능률성. 자, 능률성 제3섹터. 투자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1, 2, 3 제3섹터입니다. 그거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BTL이 아니고 BOT다. BOT. 건설해서 운영해먹고 그 다음에 소유권 넘겨준다. 이렇게 순서가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자 3번은 BTL인데 건설해가지고요 소유권 넘겨줘버리고 정부로부터 리스로 받아먹는다. 임대차. 이렇게 설명이 그래 돼 있죠. 그 다음에 4번은 BTO. 자, BTO는 빌드 건설해가 소유권 넘겨주고 40년 동안 그가 대교 통일로 받아먹는다. 오퍼레이터 운영권 받아내는 방식. 5번은 맞다. 5번은 BOO 건설해가 오너가 돼서 운영해 드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BOO 민영화. 우리 민영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민영화. 우리 SRT 수서 SRT KTX 달리 그것도 민영화되어 있습니다. 자, 35번.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틀렸다.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경제론에서 이미 틀렸지. 이게 감정평가론 출제지만 경제론에서도 틀렸습니다. 자, 36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 용어 정의에 옳은 것은 1번 기준 시점이란 대상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현장조사 완료이다. 자, 현장이 아니고 가격조사 완료입니다. 가격조사 완료일. 현장조사하고 가격조사하고 달라요. 가격조사 완료일. 그 다음에 2번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유사지역은 우리 인근지역과 유산지역이죠. 인근지역과 유산지역.
3번에 적산법이란 대상물건 제조원가 감가수정을 하여 이 감가수정한다 이건 벌써 적산법이 아니고 원가법이죠. 틀렸고.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이란 장래 산적을 기대는 순수익이나 미래현금 할인 이건 수익분석이 아니고 수익환원법이고 그 다음 5번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이거 맞는 말이네. 5번. 자, 37번.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상 규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틀렸고 1번 현장 조사 완료, 가격 조사 완료해야 됩니다. 자, 37. 간혹 하나씩 틀린 게 있습니다. 자, 37번. 자, 4번. 개별 공시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한 날로부터 며칠? 공법 공부할 때 30일, 30일 많이 보셨죠? 똑같습니다. 38번. A군, B면, C리 자연 녹지 지역 내에 공업용 부동산을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때 정할 사항.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니은이 틀렸는데요. 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 적용에 따른 시점 수정이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통계청 조사가 아니고 우리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조사 발표하는 소비자가 아니고 토지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한다. 이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기본적으로 생산 기능으로서 많이 쓰죠. 토지. 우리 1차, 2차, 3차 산업이 거의 땅으로부터 나오잖아요. 생산 요소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토지는 생산자 물가 지수 이렇게 심어 두시고 또 이런 빅데이터 조사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물가 통제하는 데죠. 한국은행. 그래서 한은 한국은행 이래야지. 틀렸다. 39번. 다음 같은 조건의 수익환원법에 대한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자, 요런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근근토토가 나오는데 건물 환원율 곱하기 건물 구성비, 토지 환원율 곱하기 토지 구성비 곱해가 더하면 이게 종합 환원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토지 환원율이 5%고 5%. 토지 환원율이 5%고 건물 환율이 10%입니다. 근데 토지 구성비가 0.4, 건물 구성비가 0.6 더하면 이거는 6%고 요거 4, 5, 22%고 8%네요. 8%. 자, 8%. 종합 환율이 8%입니다. 자, 순영업 소득으로 나누기 해버리면 되죠. 유효 총소득 3,800에서 영업경비 800 빼면 3,000이 3,000. 3,000만 나누기 8%. 자, 계산기 두드리면 375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답. 하여튼 모든 투자 대상은 다 환원율 요수인 다 있다 있죠. 토 그대로 한 겁니다. 이거는 물리적 결합법. 오른쪽에 지 하면 금융결합법이다 이렇게 했지. (40번) 다음 같은 조건에서 대상 부동산의 수익 가치 산정 시 적용될 환원 이율 구하세요. 자, 이 환원 이율은 이제 이렇게 그 보시니까 저당 상수가 나와 있고 지분 비율, 대우 비율이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지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우리 저당 환원율 곱하기 저당 구성비 LTV 지분 환원율 곱하기 지분 구성비 이렇게 더하거나 또는 부채 감당법은 부채 쪽에서 부채 감당률만 곱하면 종합 환원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기본사 할 때 당연히 다 잊어버리겠죠. 전혀 잘 까드셨어요. 나중에 결국은 다 복원하면 되니까. 자, 이어서 저당 상수가 몇 프로? 17.7%.
0.1772, 17.7%입니다. 하는 일단 퍼센트로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얼마죠? 저당 상수, 저 위에 저당 비율. 대부 비율은 40%니까 0.4 곱하기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3천 가지고 부채 세습세 1200, 1500 두 배다. 그럼 이게 답이지. 17.7% 곱하기 4 곱하기 2 답. 3번 답. 부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돈 빌려줘. 돈 빌려주세요. 지지. 토토, 지지. 이렇게 했죠. 저는. 해본 적 흔적은 생각나시죠? 그러시면 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